안녕하세요. 2026 대입 수시 모집의 이해와 대비 의학학 계열 지도 전략을 맡은 중동고등학교 이승용입니다. 의학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최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성적대 학생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도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이 어느 학교 또 어느 과에 써야 적절한 성적대의 학교학과를 지원함으로써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모집 인원의 변화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학생들의 지도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의대 모집 인원 변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의학학 계열의 전년도 입시 결과 분석 그리고 지원 전략을 함께 살펴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모집 인원 변화 현황입니다. 의대 모집 정원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의학학 계열도 당연히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의학학 계열, 그러니까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이런 곳들은 모집 인원의 변화가 예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 반면에 의대는 2025 대입으로 넘어오면서 대규모로 늘어났고 다시 이번에 2026 대입에서 그 증가분이 그대로 감소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위를 살펴보시면 2026 대입 의대 모집 인원은 정원 내 3016명으로 원상복귀가 되었다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모집 인원만 2026 대입에서 한시적으로 다시 줄어드는 것이라고 하고 2027 대입은 또 다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당장의 중요한 것은 2025 대입 정원 내 4,487명에서 2026 대입 3,016명으로 줄어들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 대입에서 수도권과 호남권의 비율이 감소했고 충청권의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고요. 수도권과 호남권이 상대적으로 충청권의 인원 증가폭이 훨씬 컸기 때문에 수도권과 호남권은 비율상 감소했던 것이고 2026 대입에서는 반대로 수도권과 호남권은 비율상 증가했고 충청권은 감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 그러니까 지역 학생들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지역 인재 전형을 제외하고 서울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은 약 600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거점대학교, 거점국립대학교들까지 다 포함한 수치이고 또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서울권 대학 그리고 수도권 대학들을 살펴보면 600명 감소보다 훨씬 적은 정도의 감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2025 대입에서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입시 결과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2026 대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어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정원의 대규모 변화가 이제 2년에 걸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늘어났다가 다시 그만큼 줄어드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26 대입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2025 대입의 입시 결과만 참고해서는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2024 대입의 입시 결과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마침 올해부터 센진학에서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전년도 것뿐만 아니라 이제 2024 대입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함께 확인하면서 학생들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표를 통해서 전체 의학학 계열 모집 정원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예과의 경우에, 그러니까 의대의 경우에는 2025 대입에서 3,010명을 선발했는데 2026 대입에서는 2,00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증감폭이 1,010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요. 치의학과의 경우에는 2025 대입에서 207명을 선발했는데 2026 대입에서는 수시에서 190명을 선발합니다. 17명 감소했고 한의학과의 경우에는 2025 대입에서 244명을 선발했는데 2026 대입에서는 249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작은 폭 5명 정도이지만 선발 인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수의학과의 경우에는 2025 대입에서 230명을 선발했는데 2026 대입에서는 205명을 선발해서 25명이 감소했습니다. 약학과는 2025 대입에서 672명을 선발했는데 2026 대입에서는 650명을 선발해서 22명이 감소했습니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의예과는 교과 전형이 944명, 종합 전형이 925명, 논술이 131명 선발하고요. 치의학과는 교과 42명, 종합 117명, 논술 31명입니다.
그 한의학과는 교과 126명, 종합 102명, 논술 21명, 수의학과는 교과 93명, 종합 100명, 논술 12명, 약학과는 교과 225명, 종합 343명, 논술 82명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약학과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약학과가 있는 대학이 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의학학 계열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곳이지만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그러니까 지역 소재 대학에서 약학과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인재 전형의 숫자가 많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지역 인재 전형을 제외한 일반 전형 숫자에서는 의예과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의예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전형 944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런 정도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 학과들과 마찬가지로 의예과도 서울 수도권 대학에서는 교과보다는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시면서 학생들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의학학 계열 분석과 지원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익히 아시고 계시겠으나 대입 전형의 유형과 경향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수능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은 정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두었고 논술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을 역시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두었는데요. 논술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졸업생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역시 이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재학생 합격자가 비교적 많이 나오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재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학교 생활 기록부가 좋은 것은 아니고 또 반대로 졸업생이라고 해서 갑자기 논술이나 수능을 잘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논술과 수능은 졸업생 입장에서 1년 더 준비해서 시험을 본 그 결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힘을 쏟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졸업을 해도 자신이 이제 받아놨던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든가 혹은 학생부 기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졸업생들이 한 번 더 도전을 한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라든가 합격할 수 있는 학교들의 풀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학종 재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작년에 아깝게 떨어졌는데 뭐 면접까지 갔으나 이제 뭐 추합 인원 안에도 어느 정도 선에 들어 있었으나 내 순서까지 오지 않아서 떨어진 것이 아깝다. 이런 정도로 해서 지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완전히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들은 보통 논술과 수능 위주로 준비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졸업생 합격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을 고려하여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챙기도록 하는 것이 졸업생으로 인한 변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또 6월 달에 시행된 6월 평가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이번에 응시를 했었고 역시 그에 따라서 졸업생들의 응시 인원도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모집 인원은 감소했다고 하지만 일단 여태까지 준비해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졸업생들의 지원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것으로 인해서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술이라든가 수능 관련한 부분에서는 재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논술이라든가 수능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재학생들은 선택의 폭이 훨씬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선생님들께서 흔히 말하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화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화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도 단순히 교과 성적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 선택이라든가 뭐 과세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수화하면서 평가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고 반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이제 갈수록 점점 학생부 기재 내용이 훌륭한 것만으로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학생부 내용만으로 이제 크게 역전하기를 기대하기에는 사실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이미 학생부 기재 내용까지도 충실하게 갖춰놓은 경우들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위주 전형 어느 쪽이 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한 부분인지 또 어떻게 원서 6장을 구성하는 것이 최대한 좀 안전하게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대 수시 일반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초록색 부분은 교과 전형이고 오른편에 있는 파란색 부분은 종합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제가 정리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박스를 쳐둔 부분은 해당 구간의 대학들의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좀 표시해 놓기 위해서 제가 박스를 쳐두었고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3합4, 그러니까 국수, 영탐 중에서 세 과목 합쳐서 4등급 이내. 그리고 4합 5, 6, 국수, 영탐 4과목 다 해서 5등급 또는 6등급 정도가 가장 많고 종합 전형에서는 3합 4와 3합 5에 속해 있는 대학들이 그 구간에 속해 있는 대학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관련해서 지도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3합 5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합 5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충족할 수 있는지 혹은 그 충족이 어려운지 이 정도를 따져서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약대나 치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완화된 3합 6이나 7 정도에서 이제 가장 많은 구간을 가지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신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숫자 자체는 3합 4 그리고 4합 5, 6 뭐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능 지금 여기 표에 기재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별로 일일이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특징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올해 생각할 부분, 작년과 올해 생각을 많이 하실 부분은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필수로 두느냐 아니면은 확률과 통계까지도 허용을 하느냐 그리고 탐구에서는 과탐을 필수로 하느냐 아니면 사탐까지도 허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역시나 같은 3합이라고 하더라도 뭐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든가 탐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확률과 통계를 허용하면서도 확률과 통계를 허용하면은 미적분과 기하를 할 때보다 한 등급을 더 올려서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이나 기하를 했을 때는 3합 5지만 확률과 통계를 했을 때는 3합 4를 맞춰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센진학 수시 자료집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든가 각 대학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또 모집 요강을 통해서도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를 해서 해소하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밑에 써놨듯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2합 2라고 되어 있으나 영어는 3등급 이내여야 하고요. 그리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탐구를 과학을 2과목을 각각 따로 반영을 하는 등 대학별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써놓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는 전체적인 경향성 대충 3합 4, 뭐 4합 5, 6 이 정도의 대학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대의 경우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괄호치고 1을 써놨는데 사실은 뭐 고려대뿐 아니라 올해 많은 대학들이 그렇게 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탐구를 원래 2과목 평균을 반영하다가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것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탐구라든가 혹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전반적으로 좀 완화가 되는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다소 올라갈 수 있고 그럼 예년에 비해서 또 실질 경쟁률이 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종에서 보시면은 사실 아주대 같은 경우 이제 4합 6입니다. 4합 6이면은 사실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3합 5와 4합 6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과목을 뺄 수 있는 3합과 4과목이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는 4합은 학생들이 가지는 부담이 큰데 아주대 학종 4합 6 같은 경우에도 대학 어디가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52% 정도 충족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4합 6이 말씀드린 것처럼 충족하기 쉬운 수준이 아닌데
그래도 아주대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은 다 충족을 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혹은 서울에 소지한 학교들의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도 충분히 잘 맞추고 지원을 하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지원할 때도 그래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성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어야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정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 개 정도, 그것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현재 한 등급이나 뭐 정말 크면 2등급 정도 차이 나는 대학 하나 정도만 더 지원하게 하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아예 못 맞추게 된 상태로 지원을 해버리면 사실 그 원서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학생과 상의도 하셔야 되고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6학년도 신설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대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서 아주대 고교 추천 전형이 신설되었고,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서는 교과 추천형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종합 전형에서는 고신대 자기 추천 전형, 그리고 조선대 서류형, 가톨릭 관동대 일반 전형, 이화여대 미래인재 면접 전형이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논술도 역시 신설되었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 논술, 한양대 논술이 신설되었습니다. 반면에 동아대 종합 전형이었던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형이 새로 생긴 것과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인데, 다만 2025 대입에서 워낙에 이제 선발 인원 자체가 늘어나고, 그래서 당연히 학생들의 지원 자체도 늘어나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조금 더 다양한 전형들을 신설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올해 모집 인원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적은 인원을 상대적으로 선발하는 전형들이 좀 신설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천대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신설되어서 작년에 많은 인원을 선발했지만 올해 작년에 비해서 감소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생긴 전형 같은 경우는 지난해 입시 결과가 없다 보니까 경쟁률이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서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함께 고려하셔서 지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치대의 신설 전형을 보겠습니다. 의대에서 신설되었던 조선대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치대에도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 논술도 역시나 의대와 마찬가지로 치대에도 신설되어 있습니다. 약대에서는 이화여대 미래인재 면접 전형이 의대와 마찬가지로 약대에도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조선대 서류형 전형도 역시 의대 치대와 마찬가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의과대학 차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도 약대에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경북대와 덕성여대에서 논술을 새롭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2026 대입에 신설되는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는 전년도 입시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이제 전형들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학생들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대 2025 대입 입시 결과 교과 전형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천대,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인하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같은 경우 경쟁률 13.4대 1이었고, 이제 최종 합격자 70% 컷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결과는 1.05였습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 9대 1에 70% 컷 1.0이었고요. 경희대 지역균형도 경쟁률 6.9대 1에 70% 컷 1.0이었습니다. 고려대 학교 추천의 경우에는 경쟁률 20.5대 1에 1.07, 연세대 추천형도 경쟁률 10.2대 1에 1.01, 그리고 인하대 지역균형의 경우에는 경쟁률 13.6대 1에 70% 컷 1.13입니다. 대부분이 1.0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교과 전형은 뭐 수능 최저가 높아도, 그리고 면접이 있어도 굉장히 높은 합격 컷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자 70% 컷 같은 경우에는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 대학별 입시 정보의 전년도 결과 공개 항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70% 컷을 사실은 각각 다른 대학들의 성적을 비교하기 위해서 교과 성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뭐 익히 아시겠으나 대학별 환산 점수와 교과 성적의 경우에는 뭐 물론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향은 있으나 사실 별개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뭐 과목을 몇 개를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도 그러니까 정량적이라고 하더라도 학교별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교 전체 학생을 뭐 가천대라고 한다면 가천대 대학별 환산 점수로 쫙 뽑아본 다음에 교과 내신으로는 이 학생의 석차가 몇 등이고 대학별 환산점으로 바꿨을 때는 이 학생의 석차가 몇 등이다. 이런 걸 비교함으로써 해당 대학 전형이 학생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를 가늠해보는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학생의 수가 뭐 전체 그 지원자의 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일 수 있고 또 차이가 실제와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전형으로 수도권 의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1.0 혹은 1.0에 아주 극히 가까운 내신 성적이 필요하고요. 가천대는 10명, 경희대는 4명, 인하대는 17명이 각각 2024 대입에 비해서 2025 대입에서 늘어난 인원인데요. 그 정도의 인원이 늘어났지만 사실은 합격선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사실은 1.0에 가까운 성적이어야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하대의 경우에는 2025 대입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1등급 3개였는데 2026 대입에서는 이제 3개 합 4등급으로 약간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미세하게나마 미미하게나마 뭐 컷이 어느 정도 학생들의 지원이 좀 늘어나거나 그로 인해서 합격 컷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사실은 70% 컷이 1.13이었기 때문에 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게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능 최저가 없다가 1등급 2개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생겼는데 오히려 2024 대입 70% 컷은 1.03이었는데 2025 대입에서는 1.01로 컷이 올라갔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영향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전년도와 지원자 풀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100%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른 학교들 그리고 뭐 학년에 따라서 인원이 얼만큼 변동하는지 이런 것들도 교과 전형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내신 성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어느 한 기준이 어떻게 변하면 뭐 정량적으로 입시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서울 수도권 의대의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0 수준의 성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도권 의대 2025 대입 입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가천대 가천의학학전형 70% 컷이 2.16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해당 표에서 가장 낮은 70% 컷이 보이고 사실 뒷페이지에도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제가 정리를 해두었는데 그 대학들을 다 포함해도 가천대 2.16이 가장 낮습니다. 수도권 학생이 지원 가능한 학생부 종합전형,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는 70% 컷이 가장 낮은 곳이 가천대의 가천의학학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사실은 이런 결과를 보고 이제 선생님 70% 컷 가천대 2.16이었는데 저 2.0인데 지원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가져올 때 사실 좀 난감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사례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사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학생들의 선호의 문제일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비교해볼까도 생각했는데 뭐 사실은 직관적으로도 아시겠지만 가천대 의대가 딱히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선호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기준으로 제가 수능 위주 전형, 그러니까 정시에서의 70% 컷을 가지고 왔을 때 대학 어디가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같은 수도권 의대인 아주대와 인하대를 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경쟁률도 가천대가 뭐 딱히 낮다고 볼 수 없었고요. 충원 순위도 가천대가 뭐 33명 모집에 14명, 아주대가 뭐 40명 모집에 28명, 인하대가 42명 모집에 27명으로
큰 차이 없는 수준이었고 역시 그 결과조차 그래서 그 백분위 평균도 가천대와 아주대와 인하대가 유의미하게 차이 나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렇게 70% 컷이 결과가 차이가 났다라는 거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교 유형의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제가 센진학에서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에서 다 개별 사례들을 가천대 가천의학학 계열로 의대 합격한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 두었는데 같이 보실 텐데 그런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자사고라든가 이제 고교 유형이 일반고가 아닌 곳들이 아무래도 그곳에서 온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내신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뭐 역시나 그렇게 하고 계시겠으나 탈락한 불합격한 사례들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6.8대 1의 경쟁률임에도 불구하고 2.16인 학생이 붙은 이유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탈락한 학생들 살펴보면은 1점대 극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 컷이 2.16이라고 해서 2점대 학생, 뭐 2점 초반, 1점 후반 학생이 무조건 붙느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이 대학에서 이제 일반고가 아닌 유형의 고등학교들 출신 학생들을 어느 정도 선발을 하고 있구나, 혹은 그렇지 않구나를 가늠은 해볼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 이제 학업우수 전형과 계열적합 전형 두 가지 전형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업우수 전형이 1.27, 70% 컷이고요. 계열적합 전형은 1.69로 고려대 계열적합 전형도 역시나 이제 뭐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전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인지 계열적합 전형이 훨씬 낮은 70% 컷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70% 컷 1.2고요. 경희대가 24.9대 1 경쟁률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늘 경희대는 굉장히 지원하기가 좀 부담이 많이 되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완전히 최상위권 학생들, 그래서 메이저 의대, 이른바 메이저 의대부터 서울대 의대부터 쭉 지원하는 학생들도 경희대 의대까지는 포함해서 지원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았고, 메이저 의대를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경희대는 꼭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늘 입시 결과도 좋게 나오고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2026대부터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충족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구모 성적을 통해서 한번 가늠을 해보시고 지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서울대 지역 균형 같은 경우는 70% 컷이 1.06, 그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70% 컷이 1.22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 성균 인재 전형은 1.56, 아주대 에이스 전형은 1.34였습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의 70% 컷 경쟁률이 나와 있는데요.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서류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4개 합 5, 한양대 추천형은 3개 합 4. 비교적 어려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눈에 띄게 이렇게 70% 컷이 낮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교과 전형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이 애초에 본인이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전형들을 지원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 CAU 융합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는데, 융합형 인재 전형은 이제 학교 생활에서 학업과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 탐구형 인재 전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 분야에서 탐구 능력을 보인 경험이 있고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 탐구형 인재는 아무래도 탐구 능력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역시나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자사고나 특목고 쪽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비율이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70% 컷이 역시나 이것도 2점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또 경쟁률 또한 48.3대 1로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높은 경쟁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사실은 정량적인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내 내신 성적이, 내 교과 성적이 전년도 합격선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망설여지는 반면에 종합전형에서는 그래도 혹시나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좀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도 어느 정도 교과화하는 경향이 있다. 뭐 대학에서 뭐 그런 것을 밝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지도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학생부의 기재 내용을 통해서 역전하는 부분들이 갈수록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 선생님들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뭐 역량이라든가 혹은 학생들이 학생부를 스스로 디자인하고 이제 내용을 채워가는 그런 역량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무리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가천대 가천의학학 전형으로 가천대 의대 합격한 2025 대입 합격 사례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센진하게 합격으로 되어 있는 학생들 제가 하나씩 가지고 온 내용이고요. 그 학생들의 국수연과 내신과 수능 100분위, 그리고 그 학생들이 다른 데는 어디를 합격했는지 혹은 예비번호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수연과 내신 순으로 정렬을 해 두었는데요. 지금 센진하게 잡혀있는 사례들은 13개 정도 됐고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내신을 가진 학생은 1.13이었습니다. 수능 100분위는 지금 전체 학생들을 보시면 수능 100분위 96.5, 94.3, 94.1, 가장 낮은 학생이 현재 94.1 정도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사실 수능 준비도 어느 정도 충실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3 내신 받은 학생은 가천대 외에도 인하대와 충남대 합격을 했고, 1.18 받은 학생은 계명대, 아주대, 한림대, 1.23 학생은 아주대 합격했고 연세대 미래 교과 우수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요. 1.24 학생은 이제 가천대 외에는 다른 합격 사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사실은 뭐 불합격한 사례는 이제 입력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가천대만 지원하지는 않았겠으나 가천대에만 현재 합격한 것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비 6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생들 보면 이제 1.2, 1.3대 학생들이 뭐 예비번호 5번 받았고, 건양대 합격한 학생, 한림대 합격한 학생, 연세대 미래캠퍼스 합격한 학생,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이다 보니까 지방 의대를 같이 쓰면서 수도권 의대까지 함께 지원을 해서 합격한 사례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요 페이지의 내신 성적대는 1.1에서 1.3 사이이기 때문에 크게 유의미하게 뭐 볼만하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넘어가서 이 페이지에서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내신대가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에 3명은 1.37, 1.39, 1.42로 앞 페이지와 뭐 크게 차이 없는 내신인데요. 뒷부분 3명이 2.08, 2.26, 3.10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수능 100분위는 다 비슷한 수준이고요. 2.08로 지금 가천대 의대 합격한 학생은 다른 모집단이 합격한 데는 고려대 생명과학과 합격을 했고요. 3.1로 합격한 학생은 단국대 의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의대 면접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사실은 줄을 쭉 세워놓고 봤을 때 한 1.1에서 1.4까지가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가지고 줄 서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2.08, 2.26, 3.1은 사실은 조금 다른 영역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입력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고려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다 실제 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든 특별한 점이 있다. 우리가 뭐 센진하게 있는 자료로 이 학생이 뭐 무조건 특목고다, 뭐 혹은 전국 단위 자사고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1.1부터 1.4까지는 쭉 어느 정도 이렇게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면 2점대, 3점대로 넘어가면서는 도수 자체도 많지 않고 이렇게 좀 유형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학생들하고 특히 센진학을 기준으로 상담을 할 때는 도수가 어느 성적대에 많은지, 끝까지 가면 몇 가지 붙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도수가 어느 정도 성적대에 많이 형성이 되었는지, 그래서 지금 가천대 같은 경우는 1.3, 1.4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합격선이 나오는 수준이고 70% 컷이 다소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지원해서 붙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고려해서 학생들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9 학생은 특이하게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치대를 같이 써서 합격한 학생이고 1.42 학생은 가톨릭대 의대 논술을 붙은 사례입니다. 사실은 1점대 초반 학생들이 논술 전형 써갖고 지원하는 경우 합격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사실 가톨릭대는 이제 학생들의 선호가 워낙 높은 대학이다 보니까 의대를 지원하는 가운데 이제 내가 내 성적으로는 뭐 우리 학교 전년도 입시 결과를 봤을 때 가톨릭대가 쉽지 않을 것 같으나 수학에 자신이 있으니 논술을 한번 지원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점검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두었는데요. 이제 학생들, 이제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는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가. 그래서 뭐 물론 지금 이제 사실은 3학년 1학기가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학생부 기재 내용이라든가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뭐 수정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겠지만 어찌됐든 주제의 깊이 그리고 연속성 이런 것들이 좀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의학학 계열 학생 지원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뭐 반드시 의대, 뭐 생명 이런 것으로만 점철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깊이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연관성을 가진 주제들, 탐구했던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준이 좀 깊어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일관성 있는 탐구와 노력을 학생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학생부에 대한 평가는 사실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년도의 이제 교내 진학 실적 확인을 통해서 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선생님들께는 주변에 이제 다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는 뭐 이미 그러고 있는 학교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만 이제 대학 이제 입학처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붙은 학생과 떨어진 학생의 차이라든가 전반적인 생기부 방향성의 뭐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의대, 특히나 이제 최상위권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독서라든가 뭐 혹은 본인이 교과 시간에 탐구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각 영역별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성 있게 연계가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사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그 전체 생기부의 기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망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해야겠다. 뭐 이번 학기에는 이런 것들을 더 채워야겠다. 뭐 1학년 때는 독서를 이런 내용을 많이 했으니 2학년 때는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잘 파악하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과 좀 긴밀하게 상담을 하시면서 같이 진행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그리고 대학별로 발간하는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대학에서 공지하고 있는 출제 범위가 어떤지 그리고 실제 출제 내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두 번째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답을 제대로 쓰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에 좀 힘을 많이 쏟는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시 준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객관식 문제를 푸는 훈련 위주로 하다 보니까 논술 답을 체계적으로 쓰는 연습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습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 범위를 통해서도 본인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의학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도 어렵고 학생부 교과 전형도 지금 내 학생부 기재 수준이나 내신 성적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게 논술밖에 없어서 논술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가 논술에 있어서도 충분히 필요하다. 당연히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역량은 뛰어날 테니까 논술도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또 사실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경쟁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률이 웬만해서는 다 100대 1을 넘는 수준의 경쟁률이다 보니까 사실 논술 전형을 지원할 때는 내가 반드시 논술 전형으로 붙어서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과 정시를 함께 준비해 가면서 논술 전형으로도 정시로도 어느 쪽으로도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 정도의 방향성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학학 계열 논술 전형 일정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두기는 했지만 모든 일정은 사실 모집 요강이나 추후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는 사실 모집 요강에 이제 논술 15일 혹은 16일 이렇게만 기재가 되어 있고 정확한 날짜가 공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충분히 추후에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세대 치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이전에 논술을 실시하는 그런 좀 특이점이 있고, 그 수능 이전 논술은 아무래도 또 수능에서 초고득점을 기대하는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지원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연세대 치대의 합격선이 낮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수능 이후 논술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대 기준으로 사실 논술 100% 반영하는 학교는 가천대,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이화여대 이 정도가 있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보통 논술과 교과 성적을 함께 반영하는데 중앙대는 그 외에 출결까지도 10% 반영하는 점이 다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반영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점대 초반 학생들이 논술을 지원해서 합격하는 주된 성적대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2, 3등급대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별로 일반 학과처럼 사실 감점이 크게 이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안쪽에서는 한두 문제 얼만큼 더 맞춰서 내가 극복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감점이 내가 크게 이루어지는 성적대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논술 100%로 선발하는 전형을 지원해 보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과목의 경우에도 이제 모든 대학에서 수학은 당연히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수학도 기하나 확률과 통계를 범위에 넣는 학교들, 기하나 확률과 통계를 넣더라도 사실 내가 기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 학교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출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학생이 어느 정도 준비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수준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북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의학 논술이 있고 경희대는 물리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과학을 택일해서 수학과 과학을 함께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대 같은 경우도 생명과학을 수학과 함께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다음으로 2025 대입 입시 결과 이제 지금까지 의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의 70% 컷 범위와 종합 전형의 70% 컷 범위를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 두었고요. 지금 이런 것도 사실 개별 학교 다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의대 정원의 늘어나고 줄어들음에 따라서 사실은 좀 연쇄적으로 변동이 되는 구간이 좀 있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물리를 같이 생명과학이랑 화학 외에도 물리를 같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의대와 함께 치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은 물리 선택을 안 한 경우들도 있어서 이제 의대를 지원하면서 약대를 함께 지원하는 경우도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대 같은 경우는 늘 약간 이제 의학학 계열에서는 약간 궤가 다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다른 데를 같이 쓰기보다는 일단 자기가 쓸 수 있는 수의대를 다 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가 남으면 남은 의학학 계열을 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수의대는 수의대만의 좀 이렇게 매니악한 학생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입시 결과를 정리하면서 확인했던 것 중에는 또 약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한양대 에리카 약대의 경우에는 1.1, 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경우에는 이제 70% 컷이 2.93 이렇게 나왔고,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대가 1.13, 이제 건국대가 3.17 이렇게 70% 컷이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범위가 약대랑 수의대는 특히 학종에서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 역시 아까 가천대 가천의학학 전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유형이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70% 컷 외에 50% 컷도 대학 어디가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50% 컷은 1.87이었습니다. 70% 컷이 갑자기 3.17까지 내려간 것은 아무래도 이제 뭐 학생들의 성적대가 비어 있어서라기보다는 3.17임에도 불구하고 붙을 수 있었던 어떤 학생의 특징적인 사항들이 뒷부분에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70% 컷, 50% 컷이 함께 공개된 학교들의 경우에 간혹 50% 컷의 내신이 70% 컷의 내신보다 더 안 좋게 공개되는 학교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학에 문의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보통은 이제 합격생의 내신을 다시 이제 소팅을 해서 정리를 해서 내신이 좋은 순서로 정리를 해서 뭐 10명 중에 7등 내신, 합격자 10명 중에 내신이 7번째인 학생은 요 성적이다,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그냥 석차를 기준으로 해서 뭐 50%에 걸리는 석차인 학생, 10명 중에 5등한 학생의 내신은 이거고 7등한 학생의 내신은 이거,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내신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확인해 보시고 대학 입학처에 한번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원 전략이라고 거창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부 교과 전형, 뭐 다른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기본적으로는 높은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충족이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은 당연히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 외에 학생부 내용에 대한 충실한 준비, 그리고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 또 면접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제 범위, 반영 요소, 그리고 정시까지 고려한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의대를 지원하는 혹은 의학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사실 어느 하나도 완벽하게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정시까지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들이 소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좀 원서 접수에 있어서, 원서 6장 구성에 있어서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 결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준비가 본인이 충실치 않다라고 느끼더라도 사실은 의학학 계열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정시까지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도록 독려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2026 대입 수시 모집의 이해와 대비 의학학 계열 지도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사실은 모든 대학 일일이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요. 부족한 부분은 센진학 수시 자료집이나 센진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채워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